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쿠폰을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옆집 사람은 똑같이 신청했는데 더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왜 덜 받았을까 억울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전국민 소비 쿠폰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금액 차이가 생기고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쳐서 손해보지 않도록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은 이번 소비 쿠폰이 전국민 대상이라고 해서 아무 고민 없이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역화폐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려고 보니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는 잘 쓸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추가 혜택이 거의 없어서 그냥 주어진 금액만 쓰고 끝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신용카드로 신청을 해서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결제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고 청구 할인까지 받아서 실제 체감 혜택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그제야 왜 똑같은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되었고 뒤늦게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그냥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신청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친척은 기본 금액만 받았는데 본인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어서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기본 금액보다 더 많은 소비 쿠폰을 받아 동네에서 장도 보고 약국도 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운이 좋아서 혜택을 받았지만 만약 본인이 이사라도 계획하고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주소지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카드로 받으면 주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예정이 있는 분들은 카드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대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최 사장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다가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받고 그제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카드를 발급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에 소비 쿠폰을 연계해서 신청했더니 소비 쿠폰 사용액이 카드 실적에도 포함되어 카드사 혜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통신비 할인이나 주유비 할인을 받는 조건이 있었는데 소비 쿠폰 금액이 그대로 실적에 포함되다 보니 부담 없이 혜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처음에는 귀찮아서 미뤘지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챙긴 셈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소비 쿠폰이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실제 체감하는 혜택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 계획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는 주소가 바뀌면 사용할 수 없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전입신고 후 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지역화폐로 신청하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어떤 수단으로 신청하느냐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대체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신용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이나 청구 할인 등 기존 혜택과 중복으로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혜택은 약하지만 소득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체크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떤 혜택을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전국민 소비 쿠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성격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같은 소비 쿠폰을 가지고도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세대라면 가계 경제와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비 쿠폰의 기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어떻게 신청해야 실제 체감 금액이 커지는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청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와 피해를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소비 쿠폰은 단순히 일괄 지급되는 현금이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에 맞게 신청하고 해당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실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무심코 고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청 수단을 잘 고르는 것입니다. 소비 쿠폰은 크게 지역 화폐형 카드형, 그리고 모바일 결제 연동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형은 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쓰면 소액 상품권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결제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형은 훨씬 활용도가 넓습니다.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소비 쿠폰을 연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용 범위가 전국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확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별로 포인트 적립이나 청구 할인 혜택이 겹쳐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할인 조건이나 주유 할인 조건을 채우는데 소비 쿠폰 사용액이 포함된다면 생활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혜택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소득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노리는 분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연동형 소비 쿠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자영업자나 은퇴 후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연말정산 혜택이 의외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사는 지역과 생활 패턴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기본적인 금액만 받지만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추가 혜택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분과 모르고 있는 분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지역 조건을 잘 활용한 분은 더 많은 소비 쿠폰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단순히 기본 금액만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사 계획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역 화폐형은 주소지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카드형은 주소 변경 신청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예정이 있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카드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몰리는 사람이 많아 접속이 지연되기도 하고 혜택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의 추가 이벤트나 지자체의 보조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일정과 함께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바쁘다고 미루다 보면 남들은 다 챙기는 혜택을 혼자 놓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문자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 제도가 전국민 대상이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절대로 개인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내가 가입한 카드사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문자가 오면 무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몇몇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았다가 엉뚱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카드가 도용되거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경로 이외에는 절대 신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소비 쿠폰은 단순히 주는 대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해야 진짜 생활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수단을 고르고 지역 조건을 살피며 이사 계획까지 고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카드사 혜택과 세금 환급 효과까지 연결하면 같은 소비 쿠폰이라도 체감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세대는 생활비 절감의 효과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고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소비 쿠폰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지역 화폐가 더 맞으신가요? 아니면 카드형이 더 유리하실까요? 혹은 세금 환급을 노리고 체크카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요. 댓글로 본인의 생각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정보를 나누고 더 좋은 전략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와 돈 되는 전략들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